있는데요. 이 정호원 총리가 조금 전에 현장을 찾아서 이 사고 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또 이 사고 원인 조사를 하고 있는 이 관계 당국자들을 격려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 병원으로 후송돼서 이 부상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이 현재 병원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남중앙병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영환 기자, 지금 상황 전해주시죠. 네, 성남중앙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공연 관람객 27명이 환풍구 아래로 추락했는데요. 모두 16명이 숨지고 11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성남중앙병원에도 모두 7명의 사망자가 이송돼서 현재 장례식장에 안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신원 파악에 시간이 다소 걸리면서 유족에게 연락이 조금 늦게 갔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지금 조금 전부터 유족들이 하나 둘 모여들어서 지금 장례식장에서 시신을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하 4층 15m 아래로 떨어지면서 크게 다쳐 현장에서 모두 사망한 걸로 확인이 됐는데요. 특히 머리와 폐, 복부 쪽 손상이 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신원은 계속 확인 중이라고 저희가 전해 들었습니다. 병원으로 유족들이 지금씩 하나 둘씩 지금 모여들고 있고 지금 나머지 사망자 9명과 부상자도 다른 병원으로 각각 이송이 돼서 그곳으로 유족들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중앙병원을 포함해서 모두 7곳의 병원으로 나뉘어서 이송이 됐는데요. 분당 재생병원 사망자 4명을 포함해서 모두 7명이 분당 재생병원으로 이송이 됐고 차병원으로는 사망자 3명을 포함해 모두 7명이 이송됐습니다. 정병원으로는 2명, 야탑 도원병원으로도 사망자 2명이 이송됐고 강남 세브란스에는 중상자 1명이, 분당 서울대병원으로는 중상자 1명이 이송돼 있는 상황입니다. 15m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진 만큼 부상 상태가 대부분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병원에서 YTN 이영원입니다. 네, 성남중앙병원에 나가 있는 이영원 기자가 전해드렸는데요. 이 성남중앙병원에는 7명의 사망자들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제서야 이 슬픈 소식을 듣고 이 유족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고 있다고 하는데 네. 안타깝습니다. 자, 권민석 기자. 네. 이 대형 공연, 특히 야외 공연 도중에 이렇게 참사가 빚어졌던 게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역대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역대 사고 일지가 있을 텐데요. 그래픽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제가 어렸을 때 이거는 참 기억에 남는 사고였는데요. 92년 2월에 미국 팝그룹인 뉴키즈 온 더 블럭이 공연을 했습니다. 첫 내한 공연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10대 소녀 팬들을 비롯해서 전 사회적으로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았던 공연인데 이때 무대 앞쪽으로 이제 몰려서 공연을 더 잘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앞쪽으로 이렇게 밀고 들어가다가 상당히 큰 사고가 나서 60명이 중경상을 입었던 아주 큰 사고가 있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가장 최근에는 2005년 10월에 상당히 인명피해가 컸던 이 사고입니다. 경북 상주시의 상주 시민운동장에서 열렸던 이 콘서트인데요. 네. 이 콘서트에 모 방송사가 가요 콘서트를 주최를 했는데 1만여 명 정도가 운동장으로 몰렸습니다. 그래서 출입문이 4개였지만 이 주최 측이 출연진의 안전만을 고려해서 출입문 1개를 개방하면서 이 1개 안으로 1만여 명의 시민들이 한꺼번에 들어가려고 네. 상당히 큰 혼잡이 벌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경찰이나 행사 진행 요원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네. 이 때문에 결국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11명 사망에 예. 78명 부상. 네. 어마어마하게 큰 사고입니다. 네, 인명피해가 매우 컸던 사고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예. 네, 마우나오션 리조트, 또 뭐 최우로 3차, 또 이번에 사고까지. 사실 사고가 계속 납니다. 날 때마다 안전 불감증 얘기 계속 하거든요. 근데 고쳐지지가 않거든요. 정말 전문가로서 구체적인 방안 뭐 없을까요? 방안이라면 여러 다각도로 이렇게 분석해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은 네. 당장 이렇게 와닿는 내용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네. 결국은 우리 이 재난과 안전,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럼 제일 먼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그런 제도적인, 네. 그런 법률적인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명확히 해야 된다는 것. 네. 그리고 그런 여러 안전사고 내지는
이 재난 사고에 따른 그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우리 법제도상으로 국민들이 우리 이제 안심하고 살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안심하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네. 또 우리 국민들은 그렇다고 국가가 다 해주기를 바라서도 안 되겠죠. 국가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뭐 아주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이 문제가 생기면 국가가 하나하나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국민들 한 분 한 분이 서로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또 안전사고로부터 지킬 것인지 위험 요소, 위해 요소를 스스로 찾아서 그것을 또 자기가 피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험한 징조 사항이 있다 하면은 또 우리 그 관계 기관에 신고해서 네. 그런 걸 해결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민들 모두가 신고 그다음에 본인 스스로가 자기를 지키는 이런 부분들을 안전에 대한 확실한 나름대로의 그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을 때 모든 부분이 좀 해결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이 오늘 붕괴 사고는 오늘 오후 5시 50분쯤 이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유스페이스 앞 야외 공연장에서 이 지하철 환풍구, 이 지하주차장 환풍구 덮개가 무너지면서 사고가 났는데요. 3, 40분 전에 이 분당구청에 있는 사고대책본부에서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첫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김남주 대변인의 이 브리핑 내용 잠시 듣고 가겠습니다. 금일 오후 5시 54분경 2대1리가 주관한 제1회 판교 테크노밸리 축제의 사전 공연이 판교 유스페이스 앞 광장에서 진행되던 중 광장 옆 환풍기에 서 있던 사람들이 환풍기 덮개가 무너지면서 환풍 통로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1시 30분 현재 이번 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27명으로 사망 16명, 부상 11명입니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이번 사고와 관련한 대책본부를 가동해 즉각적인 사고 수습에 나설 계획입니다. 대책본부장은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공동으로 맡고 양 기관이 함께 대책본부 인력을 현재 꾸리고 있습니다. 네, 김남준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 들어봤고요. 사고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나연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19에 신고해 얼른! 신고해! 사고 현장, 문제의 환풍구는 이미 덮개가 빠져 뻥 뚫려 있습니다. 환풍구 위에서 공연을 보던 관람객 20여 명은 사라진 뒤입니다. 주변에 모여선 사람들은 캄캄한 환풍구 속을 들여다보며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무대에서는 아무것도 모른 채 걸그룹 공연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환풍구. 바닥에서는 잿빛 연기만 올라오고 조금 전까지 모여서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깊이 떨어졌는지 바깥에서는 가늠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오후 5시 50분쯤 경기도 성남시 판교 테크노밸리 축제 현장에서 발생한 환풍구 붕괴 사고로 관람객 27명이 환풍구 속으로 추락했습니다. 16명이 숨지고 1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네, 이 나연수 기자가 이 다급했던 사고 순간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요. 자, 권민석 기자. 네, 앞서 지금 그 현장 화면과 함께 나연수 기자가 사고 당시 순간을 이제 리포트로 이제 전해 드렸는데 이 환풍구 덮개 그 상황하고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또 그 하중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 이런 사고가 빚어졌는데 그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그 상판, 이 환풍구 덮개, 상판 재질이라든지 네.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이 환풍구 입구에는 이 철제 상판 6개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두 개가 한 조로 3개씩 놓여져 있는 거고요. 이 환풍구 이 입구의 중앙에는 철제 빔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네. 철제 빔과 이 환풍구 입구의 가장자리 턱 사이에 그러니까 네, 지금 사진에 나오고 있는 저 바로 그 덮개를 지금 한 20여 명 이상이 지금 한꺼번에 올라가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그 철제 상판이 이제 6개가 있었는데 네. 쉽게 말해서 이 철제 상판과 상판을 중간에서 연결해 주던 철제 빔이 있는데요. 이 철제 빔이 끊어지면서 거기에 고정되어 있던 상판 4개에서 5개 정도가
바닥으로 추락한 겁니다. 이 환풍구 입구가 상당히 큰데 이 환풍구 입구가 이 전체가 바로 바닥으로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중간에 턱이 있고 이 굴뚝처럼 생긴 또 구멍이 또 따로 있는데요. 이 네. 굴뚝처럼 생긴 이 구멍이 가로 세로 2.5m씩입니다. 2.5m씩 이 구멍으로 이 철제 상판과 사람들이 뒤엉켜서 떨어진 것입니다. 네, 지금 사진을 보는 것처럼 그 환풍구 덮개 위에 정말 20-30명, 훨씬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몰려서 공연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그 상판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이제 붕괴되는 네. 바람에 20m 아래로 27명이 추락을 해버린 건데요. 자, 김동원 원장님. 네. 예. 이렇게 후진국형 이런 사고 네.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될 터인데요. 네. 끝으로 이 시청자 여러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건설 관계자들 네. 유념해야 될 대목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그 안전이라는 게 어느 하나의 어떤 안전이 통합돼서 있는 게 아니고 건설은 건설독의 안전, 교통 안전, 뭐 학교, 어린이, 뭐 각 이렇게 안전 분야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각 안전 분야에서 사실 그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위해 요소나 또 위험 요인들 파악해서 해결해야 되는 게 각 안전 전문가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런 사각지대가 없도록 좀 더 노력해서 해야 될 것이고 우리 국민들은 그런 위험한 사항들이 있을 때 반드시 그런 위험 사항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회피할 수 있는 이러한 국민들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런 큰 사고가 났을 때는 특히 그 장소에 이런 사고를 잘 지휘할 수 있는 리더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국가에서 이런 소방방재청이나 또는 각 지자체에서 나가서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만은 우리 국민들이 또 그중에 이런 리더들이 많이 배출되어서 이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그런 리더들의 일사불란한 이런 그 지휘에 의해서 또 해결돼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요. 특히 미국에는 이렇게 그 EMS라 해가지고 그 Emergency Medicine Service라 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긴급하게 이렇게 가서 지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각각 국민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여러 가지 좀 제도들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제도들을 많이 좀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네. 네. 자, 권민석 기자. 네. 그리고 계속해서 그 현장 화면, 사고 당시 순간의 이런 사진이라든지 동영상 화면을 보더라도 1000여 명 이상의 저렇게 많은 관람객들이 몰릴 경우에는 이런 가이드라인, 접근해서는 안 될 통제선이라든지 이런 게 다 설치가 돼 있거나 또 통제 요원들이 보여야 되는데 좀 그런 거에 보이질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오늘 공연이 처음으로 치러지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공연이었기 때문에 안전 조치도 상당히 미흡했고요. 그 다음에 안전 불감증 여기 올라가서 사고 나겠느냐 이런 안전 불감증이 결국 사고를 부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사회부 권민석 기자 그리고 김동원 재난안전원 원장과 함께 했는데요.